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조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거를 할 거냐면, 인젝터 클리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인젝터 클리닝을 하는 방식이 크게 세척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초음파 클리닝을 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인젝터를 분해해서 클리닝하는 방식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초음파 클리닝은 말 그대로 인젝터를 탈거한 후에 동화샤를 빼고 초음파 기계에 넣어서 세척을 하는 방식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인젝터를 전체적으로 노즐, 니들 밸브, 안에 있는 구성 부품, 컨트롤 밸브까지 다 분해를 해서 세척을 해서 재조립을 한 후에 양을 받아보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대부분 저희 매장에서 진행하는 방식은 분해 클리닝을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소비자분께서 원하시면 초음파 클리닝도 진행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소비자분들이 좀 아직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해가 좀 쉽게 도움을 드릴까 하고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할까 합니다. 오늘 영상에 촬영할 부분은 인젝터 초음파 클리닝과 분해 클리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릴까 해요. 세척 안 한 인젝터를 초음파 클리닝한 후에 양을 받아보고 분해 클리닝을 해서 또 양을 받아볼 거예요. 그래서 변화되는 두 가지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인젝터의 분사량과 패턴 상태를 확인을 해서 인젝터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확실히 나오겠죠. 어떤 인젝터를 클리닝을 해주는 게 소비자분들께 가격 부담도 줄여주고 가격을 쓰는 만큼 또 인젝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중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인젝터 클리닝을 해야 되는지가 기준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한번 작업 과정 보시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스트할 인젝터는 피에조 인젝터입니다. 보쉬사에서 나온 피에조 인젝터고, 요 인젝터는 지금 세척이 보시다시피 하나도 안 된 인젝터예요. 요거를 먼저 초음파 클리닝을 하기 전에 분사량을 한번 받아보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클리닝을 하고 나서 또 분사량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해 클리닝을 한 후에 분사량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3번의 분사량을 받아보게 되고요. 분사량을 받아본 만큼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중요하겠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세척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리닝을 하기 전에 분사량을 지금 받아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한 3구간에서 오버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초음파 클리닝을 해서 그 다음에 양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젝터를 그대로 넣고 초음파 클리닝을 해볼게요. 보통 초음파 클리닝은 10분, 15분 정도 클리닝을 하게 됩니다. 이 클리닝을 하고 나서 분사량이 변화되는지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초음파 클리닝이 끝난 인젝터를 작업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젝터 초음파 클리닝을 대부분 매장에서 하면 노즐 팁도 세척을 해줍니다. 이거는 노즐 팁은 특별한 기술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장비로 해서 연마를 하는 거죠. 가공을 해내면 거의 새 것처럼 이제 팁이 가공이 되기 때문에 외관상에 청소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주 깨끗해지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노즐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하면 세척을 한 거기 때문에 이 상태로 장착을 해서 양을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젝터 초음파 클리닝이 완료되었고 양을 다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초음파 클리닝을 완료한 인젝터를 다시 한 번 더 본사량을 받아봤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처음에 이제 저희가 초음파 클리닝을 하기 전에 받아본 값과 지금 초음파 클리닝을 하고 난 후의 값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VL, EM, LL 구간 다 이제 오버되어서 양이 기준치를 다 벗어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인젝터는 불량이에요. 근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분해 클리닝을 한 후에 한번 또 세 번째로 양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젝터는 분해가 다 끝났고요. 분해한 부품들을 다 세척을 해서 다 재조립을 하고요. 재조립하기 전에 컨트롤 밸브의 안에 가공 상태라든가 밀착면에 상태들 이제 찍힘이 있거나 마모가 있는지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세척을 하고 나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본이 제거가 돼 버리면 양이 터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부분이 생기는 경우 가공을 다 해서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냥 세척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세척을 해서 문제가 되는 부위는 간단하게 가공을 다 하고 다시 양을 받아봐서 양이 문제가 되면 연료량까지 맞춰줘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죠. 현미경으로 이제 컨트롤 밸브라든가 노즐들 앞에 노즐 팁 부분에 막힘이 있거나 밀착면이 마모가 된 경우 다 현미경으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콤보가 낮았어요. 이거를 어떻게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 자, 지금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데요. 안쪽 면이 지금 곰보지듯이 푹푹푹푹 찍혀버렸죠. 거기가 이제 오래돼서 연료의 이물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생기고 오래 열을 받고 이렇게 되면 밀착면들이 저런 식으로 깎여버리고 터져버려요. 저렇게 되면 재조립을 했을 때 리턴량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도 가공을 다 해줘야 합니다. 자, 이제 가공이 다 끝났어요. 한번 보시면 가공면이 상당히 깨끗해졌죠. 네, 이렇게 아무런 티클이 없어야 밸브 부분이 밀착이 돼서 연료량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조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클리닝 및 가공을 조금 한 상태고요. 연료 분사량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분해 클리닝이 다 완료돼서 세 번째 양을 받아봤습니다. 지금 1번, 2번, 3번과 보시다시피 3번이 확연하게 양 값이 다르게 되죠. 모든 구간에서 규진치로 다 들어왔고요. 저희가 이제 분사량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LL과 EM 구간을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 구간을 최대한 센터 값에 맞춰주느냐가 관건이고, 또 인젝터의 다른 인젝터와의 편차도 상당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을 다 저희가 기준치를 다 잡아서 다른 인젝터와에도 편차가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 차량에는 상당히 좋게 됩니다. 자, 이제 테스트가 다 끝났습니다. 앞서 설명을 했다시피 초음파 클리닝 작업과 그 다음에 분해 클리닝 작업 두 가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초음파 클리닝 작업이 차량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인젝터 동화샤도 교체를 하고, 그 다음에 앞에 노즐에 묻어 있는 카본이라든가 이물질을 분사 구멍에서 제거를 했기 때문에 차량에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양이 변하지는 않아요. 안에 내부에 들어있는 카본들을 제거를 하나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사량 패턴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노즐 구멍에 안쪽으로 껴있는 카본들은 제거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 인젝터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클리닝을 한다고 하면 인젝터 초음파 클리닝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분해를 해서 클리닝을 해줘야만이 분사량이라든가 분사 패턴들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해줘야만이 인젝터가 기존 신품 인젝터의 성능을 거의 한 90% 이상 발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분해 클리닝을 해주시는 것이 차량에는 유지 관리를 오래 하실 수 있고, 그 매연 물질들이 DPF를 통해서 배출되는 과정, 그리고 EGR을 통해서 다시 재순환돼서 흡기로 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이 모두 기본 인젝터의 분사량과 패턴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변화가 되게 되면 나머지 DPF라든가 흡기들이 다 개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젝터는 만약에 클리닝을 하신다고 하면 분해 클리닝을 꼭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총 정리를 하면 인젝터 클리닝 방법에는 초음파 클리닝과 분해 클리닝 두 가지가 있고요. 저희가 해봤다시피 분해 클리닝을 해주는 것이 차량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 그렇게 팩트로 기억하시고 앞으로 차량 관리하시는데 비용이 조금 더 발생이 되겠죠. 당연히 분해해서 하는 게 훨씬 정밀하고 장비라든가 기술력이 있어야만이 가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에는 분해 클리닝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차량을 관리하실 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제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모르겠어요. 팩트를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생각한 인젝터 관리 요령을 설명을 해 드렸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권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